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세훈이의 복수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임기가 고작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안부 시장의 목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14개월입니다. 4월 7일 당선됐으니 2022년 6월 1일까지가 14개월간의 한시적인 시장인 건데요. 현재가 10월 말, 11월부터 계산하면 고작 8개월 남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안부 시장이 야권의 눈에 가시 같은 김어준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치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TBS 출연금을 100억 원 이상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TBS에 지급하던 출연금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서울시가 TBS에 지급한 출연금은 375억 원으로 TBS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를 줄이는 셈인데요. 방송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 거죠. 아니면 자급자족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김어준 총수가 24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가능할 텐데요. 오세훈의 밴댕이 소갈딱지가 참 애처롭습니다. TBS는 서울시가 출연금을 삭감할 경우 추가 수익 사업을 하거나 다른 부분 지출을 줄여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TBS 예산의 절반은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100억 원 이상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된 예산은 TBS가 수익 사업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려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역학조사 TF를 해체하고 역학조사관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 보도게재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죠. 김어준 총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오 시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는 일부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정치 편향성,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방한 강구가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며 방송사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초강수인 건데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8개월짜리 서울시장이 해야 할 결정이 아닌 듯합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본인의 지지율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하나마나한 짓을 하고 말았는데요. 뭘 했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할까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입니다. 최고의 애국도 정권 교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함입니다.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은 무도, 무능, 무치, 산무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입니다.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상식, 공정, 정의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한 정권과 선명한 투쟁에서 나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자 반문 상징성을 강조하며 당심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선명한 정권 교체의 기수냐,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다, 최고의 애국도 정권 교체다라며 제가 국힘당에 입당한 것도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함이다. 현 정권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산무, 무도무능 무치 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고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는 야당 후보의 생명력은 불의의 정권과의 선명한 투쟁성에서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대장동 국민 약탈 사건에 특검 도입과 모든 행태의 정치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다고 질척댔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경쟁력이 제일 없는 후보로 여론조사가 발표되며 그의 추락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떨어지는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까요? 이미 그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보여줬습니다. 막장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이 자신의 지지율을 스스로 버리고 만 거죠. 이젠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남았는데요. 빨리 후보에서 탈락해서 검찰 공수처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참 저에 대해서 오랜 세월 괴롭히고 또 정치 일선에 나서니 제가 국민의힘에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방해해 왔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구속영장, 그 소위 영장사주에서도 보듯이 여당의 대표가 공수처에다가 아주 대놓고 강제 수사 안 하냐고 하고 이런 관행과 법리에 위배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각되니까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다가 이렇게 망신을 이렇게 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만큼 제가 두렵기 때문이고 본선에 나올 때 가장 힘든 후보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마치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날 같이 첨부되어 있었던 실명 판결문을 현직 검사 2명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김웅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으로 보냈던 디지털 증거들이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 또는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않길 바라고 국민들 앞에 빨리 사실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저께 멀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대검 검찰부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웅 의원이 개입된 2020년 4월 고발사주가 검찰과 야당이 한몸이 되어 만든 사건이라면 2020년 10월에 월성원전 고발사주는 검찰과 야당에 대해 감사원까지 엮여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작년 2월에는 판사사찰 문건 만들고 3월에는 윤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및 변호 문건 만들고 4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을 작성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더니 5월에는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고 10월엔 감사원과 야당과 짝짝꿍이 돼서 또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이 되는데 정말 도대체 뭘 한 조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러난 것만 이만큼인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계속해서 정치 공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반성부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그것이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웃으면서 선거 캠페인 돌 때가 아니라 해명하고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